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터전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신 대표님들과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에게 드리는 영상입니다. 잘 나가는 방문요양센터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보다도 어르신을 모셔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영업을 잘하죠. 그만큼 어르신에 대해서 잘 알고 상담도 잘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요양보 선생님들을 매칭하는 것도 잘하니까 어르신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잘 나가는 방문요양센터가, 성공하는 방문요양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방문요양센터에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방문요양의 핵심 인력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고충을 잘 해결하고 좋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방문요양센터 성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르신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고충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어르신과 요양보호 사이의 줄다리기 능력, 즉 협상 능력, 이 협상 능력이 없으면 방문요양센터 제대로 성공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오늘은 방문요양센터 성공을 위해서 어떤 협상 능력이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르신보다는 방문요양의 꽃,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1대1로 어르신을 모시기 때문에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그 영향이 어르신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고객의 클레임이나 사건, 사고들은 방문요양센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나가는 방문요양센터라면, 성공하는 방문요양센터라면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고충을 미리 알고 제대로 대응할 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영상을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게 있는데 아직까지 댓글이 엄청 달리는 영상입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고충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인데 거의 10만 명 이상 시청하셨습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대체적으로 갑질을 막아야 된다. 제대로 운영 안 하는 센터들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너무 어르신도 그렇고 센터도 갑질이 심하다.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방문요양센터로 성공하고 싶으신 대표님이라면 당연히 어르신과 보호자 위주의 문제로 해결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직원의 어려움도 해결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복지사업의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고충과 해결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양보호사 고충을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파출부의 일을 강요받는다. 두 번째,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겪는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라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파출부의 일을 강요받는다. 어르신과 보호자는 종종 전문직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파출부와 혼동하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파출부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와 파출부의 업무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업무와 파출부의 업무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파출부의 일은 청소, 가사 노동으로 대표되는 청소, 빨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은 뭐예요? 어르신의 말벗도 해드리고요, 정서 지원도 해드리고, 식사도 지원해드려야 되고, 신체활동 지원도 해야 되고, 인지활동 지원도 해야 되고, 행동 보조도 해야 되고, 어르신 집중의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정적인 시간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이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일을, 가족 전체에 대한 일을 은근슬쩍, 스리슬쩍 떠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내일 우리 딸이 온다는데 나는 아파서 반찬 만들 힘도 없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아이고, 이런 어려움을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하면 돌아오는 이야기는 어차피 하는 김에 좀 해주시지, 뭐 그렇게 어렵다고 뭐 그렇게 툴툴대세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는 보호자님이나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전문직이고 어르신의 신체 상태나 정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지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라고. 그나마 소통을 보호자랑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센터장님 뿐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소개를 하고 제대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모르고 하는 소리지, 뭐 보호자한테 밑보이면 딴 센터 가지 우리 센터에 계속 계시겠어?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르신과 요양보호 선생님들께 방문요양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것도 계속 정기적으로 알려주시고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센터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 교육과 상담, 협상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싫은 말 한마디 못해서 상황을 방치하게 되신다면 방문요양 사업이 맞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센터장님, 교육, 상담, 협상의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방문요양 센터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어르신에게, 보호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겪는다. 참 무거운 주제네요. 그러나 제가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기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서 성적 침해가 있는 경우가 많죠. 키스하자, 뽀뽀하자, 또는 한 번 하자. 언어적 성희롱, 본인의 생식기를 내놓고 다니는 수급자. 게다가 문제는 침해가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수급자분들도 계세요.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공단의 고충센터에 따르면 이것을 센터장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치매 어르신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든지 아우 힘드셨겠네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공감한다든지, 공감이 힘들면 사실 파악을 상담을 통해서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센터장님이나 선임 사회복지사님이 액션을 취했다면 요양보 선생님들이 2차 피해라고 느낄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에 따르겠지만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육입니다. 땡땡땡 어르신은 성적 침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라고 하는 이런 교육. 침해가 아닌데도 성희롱을 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를 만났을 때는 단호하게 어떻게 행동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행동 강령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미 책자가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을 기록하시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부터 녹음장비 보급 사업에 들어갔죠.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하는 상황이라 보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요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녹음을 바탕화면에 놓아두고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상황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센터장님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추궁하거나 고충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록만 제대로 해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즉시 대응하면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 탓, 여러분이 방관하면 센터 탓. 아마 이 정도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라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사자입니다. 의사, 변호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 선생님들 그리고 시설장님들은 하시는 업무가 다른 것뿐이지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리자로서 각 직책의 차이가 있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일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육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지 절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과 보호자의 폭언 강압적인 이야기에 대한 고충이 있다면 센터장님께서는 적절한 대응을 해주셔야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센터랑 같이 가죠. 계속 지키고 나아갈 수 있죠. 앞에서 이미 다룬 성희롱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니까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좋은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영업도 잘해야 돼요. 근데 좋은 요양보호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요양보호 선생님과 어르신 사이에서의 협상 능력, 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님, 복지사님,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모든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어르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날까지, 그로 인해 방문요양센터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다셔도 되지만 서로 원색적인 비난은 제가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